네,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렉션 헤어 커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커트 언어를 배워야지 커트 문명자 탈출할 수 있다는 거. 자,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은요, 저희 빗질 연습입니다. 뭐 스타일 연습이 아니고요, 빗질 연습이에요. 저번에 고정 디자인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네. 진짜 어렵죠? 우리가 똑같은 고정을 해놓고 그 모든 머리카락을 선을 만들어서 그 선을 한 자리에 맞춰서 계속 연결해서 온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했을 때 이동 디자인은 너무 쉬워요. 하지만 고정을 해놓고 모든 머리로 와서 그 커트를 진행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했을 때 내가 커트 하는데 별 거부감이 없는데 이거를 잘 못했을 때 우리가 거부감이 생겨요. 여기에다가 고정 디자인은요, 고정 디자인은 사각의 형태 선이 생기고요, 이동 디자인은 라운드의 커트 형태의 선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이동 디자인과 고정 디자인에 따라서 사각의 라인과 이 라운드의 라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선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특징. 선이라는 건 우리가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연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제 베이직을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이걸 안 해서 제가 이제 참고해서 만든 일인데, 이거 먼저 다시 저번에 했던 거 복습을 하고 갈게요. 아시죠? 선을 먼저 하기 전에 이해가 좀 안 갔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갈게요. 이제 오늘 저번 시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들으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자, 이렇게 8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8가지 방향성은 다양성에 의해서 8개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대각에 따라서 8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8개를 고정 디자인을 잡는 거예요. 고정 디자인. 고정 디자인을 잡아서 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진행해서 앞으로 똑바로, 뒤로 똑바로, 위로 똑바로, 아래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 위로, 대각 아래로. 자, 이렇게 진행해서 8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상태에서 고정 디자인. 자, 모든 머리카락을 이쪽 방향으로 고정을 해서 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이에요. 고정. 이렇게 고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고정 디자인 했을 때 우리가 커트 떨어지는 선을 보셨죠? 그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떨어지는 선이 이제 우리가 비교 분석해서 나왔죠? 그쵸? 그래서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원넥스는 그냥 그대로 원넥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수평, 얇은, 완만한, 깊은 형태가 나왔어요. 그쵸? 얇은, 완만한, 깊은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우리가 번호가 나왔어요. 그쵸? 요게 우리가 8가지 방향성이에요. 요걸 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쵸?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해봤어, 안 해봤어? 솔직히 해봤어요? 나왔어요? 뒤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뒤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8가지 방향성을 고정 디자인을 했을 때 뒤에서 보는 관점. 자, 뒤에서 보는 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 대각 뒤로 똑바로 그죠? 대각 위로 자 프론트 그리고 위로 똑바로 위로 똑바로 있겠죠? 자 포인트 프론트 이건 프론트로 그려야 되겠네. 프론트 이건 사이드로 그려야 되겠네. 사이드는 원넥스니까 그쵸? 자 대각아래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콘케이브 생겼죠? 그쵸? 뒤로 하니까 이런 콘케이브 생겼죠? 대각 위로 하니까 이런 콘케이브 생겼죠? 그쵸? 자 위로 똑바로 하니까 이런 라인 나왔죠? 그쵸? 자 프론트에서 대각 아래로 옆으로 똑바로 그리고 대각 위로 진행했을 때 얘네들은 이런 층이 생기고 이런 층이 생기고 이런 층이 생기죠? 전류층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리고 원엑스. 자 이게 뒤에서 보는 느낌, 앞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커트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고정 디자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뭐예요? 사각이에요. 사각. 근데 전류층이 많아지죠? 많아져 안 많아져요? 많아지죠? 많아져요. 전류층이 많아져요. 얘네도 다 뭐예요? 사각이에요. 사각. 고정 디자인이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세 개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세 개가 만나면 라운드가 돼요. 이렇게. 요 세 개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세 개가 만나면 이렇게 라운드가 돼요. 세 개가 만나면. 자,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에 여기, 요 각도에 여기, 이 각도에 여기. 그래서 세 개가 만나면 라운드가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항상 라운드는요, 사각형을 모서리가 세 개의 모서리가 각을 없애면 라운드가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빗질을 했을 때 사각이죠? 사각이죠? 그럼 여기 코너를 없애면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 코너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코너가 없어지죠? 코너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 가지고는 라운드가 안 돼요. 두 번만 가지고 요 라운드 여기는 사각 그대로 있죠? 그쵸? 맞아요. 두 번만 가지고 위에만 코너가 정리되고 밑에는 코너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대신에 세 개를 하면 뭐예요? 세 개를 하면 코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라운드. 재밌죠? 그래서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런 방향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컷하는 게 이 기법이에요. 자, 요걸 기본으로 해서 선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고정 라인과 이동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금방 설명드린 거예요. 자, 고정과 이동에 대한 개념인데 고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해서 쭉 빗질을 해서 뒤로 다 모든 걸 다 빗질을 했어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떨어지는 선이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얘는 고정이고요. 얘는 상하 이동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라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라운드. 자, 이렇게 떨어지는 선은요, 라운드가 이렇게 라운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각과 얘네들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요, 라운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커트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층이에요, 층, 레이어. 단발일 경우는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층을 내는 그 순간부터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사각일 때는 머리가 뻗쳐요. 모발이 뻗쳐요. 근데 라운드일 때는요, 안 뻗쳐요. 왜요? 사각일 때는 두상이 라운드죠? 라운드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두상을 봤을 때 얘네들은
뭐예요? 세임 레이어, 얘네들은 그레디에이션, 얘네들은 뭐예요? 하이 레이어가 존재를 해요. 여기에다가 하이 그레디에이션, 미디엄 그레디에이션, 로우 그레디에이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서리에 있는 이 사각이 나중에 떨어지면서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머리가 뒤집어지고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냅다 수치잖아요. 그거 해결해 준다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수수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까요? 선이? 안 없어져요. 다시 일주일 뒤면 다시 원상 붙게 돼요. 그러니까 양감으로 라운드를 만들 것이냐 질감으로 라운드를 만들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사각으로 커트를 해놓고서 질감으로 라운드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질감의 라운드는 근본적인 사각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각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나중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 되면 뭐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방식을 위로, 앞으로, 아래로 네 가지 방향성의 사각을 방향성을 잡는데 이 방향성에 라운드를 맞춰주는 게 이제 8가지 방향성. 이걸 조금 더 해주는 게 뭐예요? 이거를 조금 더 해주는 게 자, 4가지 방향성, 8가지 방향성, 16가지 방향성, 32가지 방향성, 64가지 방향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섬세하게 가는 거예요. 섬세하게 가면 갈수록 뻗치는 머리가 많이 덜 뻗치겠어요? 많이 뻗치겠어요? 덜 뻗치겠네.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4가지 방향, 8가지 방향성만 하면 여기 각이 완벽하게 없어졌을까요? 완벽하게 안 없어져요. 나중에는 이 정도만 되셔도요 머리가 뻗쳐요. 여기서 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번에 걸쳐서 커트를 했어요. 그럼 사각의 각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두상은 이런 두상인데 각은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럼 요 모서리는 계속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남아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떨어져요? 자, 요 모서리에 있는 부분이 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죠? 그죠? 두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두상인데 모발은 커트 라인은 사각이 계속 존재를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뻗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64가지 방향성까지 내가 진행을 하게 되면요 한쪽 면에 32번의 빗질이 돼요. 반을 나누면은요 16번의 빗질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번을 빗질을 하면 머리가 뻗치는 머리가 존재하겠어요? 안 존재하겠어요? 최대한으로 라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안 뻗치는 거예요. 만약에 32가지 방향성이면 16번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번의 커트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16번이면은요 16번이면 4번에 걸쳐서 내가 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4, 4, 16 4번 한쪽 사이드는 4번의 커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머리가 안 뻗치겠어요? 많이 빗질하면 할수록 뻗치겠어요? 안 뻗치겠어요? 안 뻗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커트할 때 몇 번에 가위질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 몇 번에 가위질 해요? 한 3번에서 5번이면 끝날걸요? 맞아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요 8번 이상은 진행을 하셔야지 7번에서 8번 이상은 진행하셔야지 머리가 안 뻗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본 적도 없잖아요. 안 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쳐버리잖아요. 응? 뚱뚱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잘라놓으면요 머리가 뚱뚱한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벼움은요 전체적인 8가지 방향 아니고 전체적인 라운드를 다 만들어주면 머리가 안 무거워요. 전체적으로 정육면체에 앞에 뒤 좌우 상하를 다 정육면체를 라운드로 코너 정리를 다 해주면은요 머리가 굉장히 가벼운 레이어가 나와요. 가벼운 레이어가 나오면서 머리가 뻗치지 않고요 엄청나게 가벼운 커트선이 연출이 돼요. 그럼 머리숱 안 쳐도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자꾸 올려놓은 거 보면 머리가 뻗치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가벼워요? 무거워요? 상당히 가볍죠? 거기에 수술 치는 부분이 있어요. 4가지 위험성. 4가지 위험 지역에서만 수술 쳐요. 그 부분만 수술 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수술 우리가 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이런 빗질을 우리가 빗질을 어렵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빗질을 어렵게 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습관대로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커트선이 안 나와요. 더더군다나 어떻게 잘라요?
내가 잘하는 거 최대한 다 동원해서 다 잘라버려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코드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버티컬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호리존탈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고널만 잘라야 되는데 버티컬을 잘랐다가 호리존탈을 잘랐다가 크로스 체크하면 다 무너뜨려 버려야 다. 커트를 처음 했던 나이는. 그쵸? 그래서 그 볼륨업과 볼륨다운, 무거움과 가벼움을 볼륨업과 볼륨다운을 내가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조절하지 않고 무조건 질감으로만 수술 쳐서만 라인을 잡아서 무거움과 가벼움을 볼륨업과 볼륨다운을 마음대로 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커트들은 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베이직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베이직에 동양 사람들한테 접목을 시키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안 맞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사각의 커트를 좋아해요. 사각의 커트를 좋아하는 상태에서 그게 안 맞으니까 수술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라운드 커트 손을 좋아해요. 라운드 커트 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고정 디자인의 커트들이 되게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커트들이. 그러면 이동 디자인에는 동양 사람들이 이동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론적인 부분은 또 서양 사람들의 이론보다는 베이직 이론보다는요 동양 사람들의 베이직 이론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왜? 두상이 라운드이기 때문에 라운드의 커트는 원리를 터득하려면 뭐 베이직이나 원리를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이론이 탄생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머리 다이렉셔널 커트가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 선배들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까지 그런 거 선배들이 만들어 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동양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커트 기법들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동 디자인을 해서 라운드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이냐. 자, 세 가지의 기법이 있어요. 세 가지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별거 다 따지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처음에 이런 삼각형이 잘려나가요. 처음에 올라갈 때. 맞아요. 이런 삼각형이 잘려나가요. 두 번째 잘릴 때는요. 이런 삼각형이 잘려나가요. 세 번째는요. 이런 삼각형. 점점점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삼각형의 코너 정리를 해요. 삼각형의 코너 정리를 잘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운드가 나와요. 삼각형의 코너 정리를 했을 때. 그래야지 라운드가 나와요. 라운드. 자, 얘는 처음에는 삼각형의 코너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 했을 때 커트는 삼각형의 코너 정리를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삐져나오고 이런 것만 잘라요. 이런 것만. 삼각형의 코너 정리를 안 하고 끝에 있는 모양만 잘라요. 그 대신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라운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말이에요. 빗질이. 그쵸? 근데 얘네들은 다 뭐예요? 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로 잘라요. 이걸로. 아니면 이걸로 잘라요. 이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가 않고 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뭐 춤추는 것도 이거 있지 않나요? 자, 그냥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떨어졌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떨어져요.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얘가.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이걸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리려고 하니까 허리가 휘어져야 되거든요. 허리 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자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허리 이렇게 허리 이렇게 트는 거 이거 되게 귀찮아해요. 여러분들은 이용하는 사람 되게 귀찮아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해.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자르죠. 엉덩이가 튀어나오잖아요. 엉덩이가 튀어나오는 그 순간부터 머리는 사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뒤집어져요. 얘네들은요 안으로 들어가고요. 자세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왜? 안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문제는 여기서도 문제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사각해서 삼각형 잘랐는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겁내 잘 잘랐어.
골려서. 그때부터 여기 밑에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 떨어지는 선 어떻게 떨어질까요? 라운드 나왔다가 사각이에요. 다 뒤집어져요. 언더 다 뒤집어져요. 사실 실질적으로 미용실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언더가 너무 뒤집어져요. 위에 머리는 안으로 쏙쏙 다 들어가고요. 밑에는 언더는 다 뒤집어져요. 제일 많이 하는 커트 기법들이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작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원리를 알고서 커트를 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 얘가 제일 길어요. 길다. 얘가요 제일 짧다. 얘가 중간이에요. 얘가 제일 길어요. 우리가 가장 길게 긴 라인 나와요. 그리고 얘가요 제일 가볍다. 얘가요 제일 무겁다. 볼륨 다운. 제일 가벼워요. 그 대신에 뒤집어져요. 두상은 분명히 라운드에 아니에요. 라운드인데 커트선은 사각이에요. 그쵸? 두상은 라운드인데 커트선 라인은 사각이에요. 그럼 뒤집어져요. 두상이 둥글어요. 둥근 두상에 커트선도 둥그르면요 안 뒤집어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고정과 이동 디자인에 대한 사각과 라운드의 차이예요. 사각과 라운드의 차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각과 라운드를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서 이거를 응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서 머릿속에 내가 사각을 커트할 것인지 라운드를 커트할 것인지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그 8가지 방향성은 뭐에 대한 개념이었었어요? 아까 8가지 방향성은 좌우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개념은 뭐예요? 상하에 대한 개념이에요. 상하에 대한 개념. 그럼 상하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가 필요해요. 상하에서도. 좌우에서도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가 필요하면은요, 상하에서도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가 존재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상하에서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는요, 전 세계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유로 잠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어떤 아카데미에서도, 어떤 데에서도요, 이거에 대해서 논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머리 다이렉션의 컷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하에 대한 개념. 왜?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지만 머리가 뻗치고 안으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개념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컨케이브는요, 컨벡스는 호리존탈, 버티컬, 다이아고널 다 가능해요. 컨벡스는. 근데 컨케이브는 버티컬에서만 가능해요. 버티컬 하나, 둘, 셋. 컨케이브가 나와요. 그쵸? 컨케이브는 버티컬에서만 나와요. 호리존탈 올라가면서 컨케이브 못 만들어내요. 다이아고널요 못 만들어내요. 이해가 되셨나요? 호리존탈은 계속 올라가면서 라운드가 다 나와요. 무거운 라운드, 컨벡스가 나와요. 깊은 컨벡스가 나와요. 다이아고널은요, 다이아고널 쭉 올려가요. 완만한 컨벡스 라인 나와요. 버티컬을 잡으면요, 버티컬을 라운드 잡으면요, 얇은 컨벡스가 나와요. 근데 호리존탈을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점점점 이렇게 엘리베이션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컨케이브 만들 수 있어요? 컨케이브 만들 수 있어요? 중간에 올렸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내려서 커트할 수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쭉 중간에 또 얘는 무조건 올리기만 할 수 있어요. 내려서 커트를 못 해요. 호리존탈은. 그럼 내려서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중간에는 올렸다가 중간에 내려서 커트할 수 있어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디스커넥션이 나오거든요. 100% 디스커넥션은 연결이 안 돼요. 호리존탈은. 다이아고널도 똑같이 연결이 안 돼요. 디스커넥션이 나와요. 근데 버티컬만이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버티컬은 컨케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컨케이브를 깊은 완만한 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유일하게 버티컬만. 이해가 되시죠? 버티컬만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버에서 언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버에서 언더로. 그 대신에 호리존탈과 다이아고널은요, 오버에서 언더로 또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무조건 언더에서 오버로만 올라갈 수 있어요. 호리존탈과 다이아고널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떻게 커트하고 있어요? 호리존탈과 다이아고널만 커트를 하니까 어떻게 커트하고 있어요? 언더에서 오버로만 커트를 하잖아요. 맞아요.
살롱에서 거의 100% 언더에서 오버만 커트하죠? 맞아 안 맞아? 오버에서 언더 커트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왜 없을까요? 버티컬 자세가 안 나오니까. 그럼 무조건 버티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티컬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오버에서도 버티컬 쉽잖아요. 이게 다 버티컬이에요. 원포인트 잡아서 버티컬 다 해요. 그쵸? 언더에서 커트 해놓고 나서 오버에서 나중에 이걸 이렇게 잡잖아요. 그쵸? 버티컬. 근데 이 자세를 이게 가능하냐고 이거. 이게 제일 이게 이제 안 된다. 언더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버 비치를 가능한데 언더 비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머리 액션할 커트는요. 언더 비치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좀 많이 시킨 편이에요. 언더 비치. 왜? 굉장한 스피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가 나와요. 버티컬로 언더 비치를 해서 오버에서 언더로 버티컬을 잡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커트하는 것보다 3분의 1로 줄어요. 시간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세가 어려워요. 자세만 트레이닝이 돼서 그것만 숙달이 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커트하는 시간에 3분의 1로 줄어버려요. 커트 시간. 좋죠? 3분의 1로 줄여요. 10분 만에 모든 커트가 다 스타일이 변화가 돼요. 10분 만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뭐를 잘해야 돼요? 빗질 연습하고 포지션 연습해야 돼요. 그 시간이 몇 년 걸려요? 5년에서 7년 걸려요. 그게 완성을 시키면 돼요. 지금까지 버티컬 온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제 제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제자 중에서 한 300명 정도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그거를 버티컬 온베이스로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지금 단 한 명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5년에서 7년까지 버티는 게 없어요. 왜? 그 정도까지 버티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비슷하게는 다 뽑아내요. 그래도 비슷하게는. 그래도 비슷하게만 뽑아내서 뻗치지 않는 커트를 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죠? 좋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원리가 지금은 상하에 대한 개념이었죠? 좌우에 대한 개념도 한번 보자고요. 좌우에 대한 개념도. 자, 모든 머리를 자, 이렇게 다중 포인트하고 원 포인트 진행했어요. 자, 이렇게 진행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모든 머리를 다 끌고 왔어요. 자, 이렇게 진행했어요. 정중선. 얘네들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져요. 그쵸? 자, 그럼 얘를 모든 머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럼 뭐 했어요? 정중선에서 요만큼 이동 디자인 간 거예요. 이동 디자인. 스퀘어로. 그쵸? 그럼 얘네들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라운드로 떨어져요. 이동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 똑같이 이렇게 잘랐어요. 자, 이렇게 이거 좀 자,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이동 디자인 했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뭔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다 세 가지 다 뭐예요? 다 콘케이브예요. 콘케이브. 세 가지 다 콘케이브예요. 근데 떨어지는 선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직각 밑에만 공간이 넓어지죠? 훨씬 더 넓은 콘케이브가 떨어져요. 이렇게 갔을 경우. 이동 디자인을 많이 가면 갈수록. 자, 여기서 또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또 여기까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차이가 크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콘케이브의 라인이 높아져요. 자,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원리로 커트를 가르치려는 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원리로 가르치는 데가. 왜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베이직의 원리예요. 베이직의 원리.
이 방식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경우는 있어요. 서양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없다는 거죠. 뭐예요? 베이직을 가르치면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왜요? 별로 인기 없는 강사예요. 근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커트는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커트는요, 바로 돈이에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왜? 쉽게 가르쳐주니까. 바로 그냥 그거 뽑아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의 아카데미에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뭐예요? 커트 문맹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 있어요, 원장님? 응? 있어요? 동영상으로 본 적 있어요? 도해도만 있어요. 도해도는 근데 상하에 대한 도해도만 있잖아요. 그 도해도만 이제 떨어지는 개념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 도해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층이 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도해도는 두 가지로 우리는 항상 아셔야 돼요. 도해도 지금 이건 도해도죠? 도해도 맞잖아요. 제가 도해도 그려줬잖아요. 도해도를 그렸으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까지 그려줘야 돼요. 도해도를 그려놓은 거에서 떨어진 것까지 그려줘야 되는데 도해도는 그려놓고 그게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러프존이 생기고 러프존과 그린존의 경계선이 생기는지를 다룬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왜 안 다룰까요? 왜 안 다룰까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선을 보고 우리는 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인지를 하고서 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하는 커트의 라인이 우리는 머릿속에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봐야 돼요. 정말 다양한 루트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작업을 지금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제가 진짜 많이 그리잖아요. 비교 분석을 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많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할 거는요,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에서, 자,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머리가 제일 길어요? 위에 머리가 길죠? 밑에 머리 짧고 위에 머리 길어요. 길다, 짧다. 자, 얘네들은 중간, 짧다, 길다. 얘네들은 짧다, 길다. 그죠? 그럼 여기는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질까요?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요 길이만큼 여기도 떨어지겠죠? 여기 이만큼 떨어지겠죠? 그쵸? 얘네들은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왜요? 요 볼이 왜 생겨요? 이런 현상이 왜 생겨요? 여기 두상이 둥글잖아요. 두상이 둥글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두상 둥근 부분에 그린제이션의 사각이 있잖아요. 요거를 코너 제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없어지겠죠.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게 생기겠죠? 그쵸? 자, 얘네들은 얘 짧잖아요. 이렇게 짧아졌잖아요. 요 길이만큼 요 길이가 나와야겠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세 개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가 모이면 세 개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쵸? 요 길이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두 번째 요 길이가 나오겠죠.
요 길이가 나오겠죠. 세 번째는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쵸? 탑에 있는 머리. 그래서 하나, 둘, 셋. 뭐가 나왔어요? 라운드가 나와요. 그래서 라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난 거. 뭐가 재미난 거예요? 두상은 옆에서 봤을 때는 평면이죠? 그쵸? 근데 재미난 거는 두상은요, 라운드라는 거예요. 라운드라는 거예요. 두상은. 정면에 봤을 때는 그냥 평면인데 앞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평면으로 우리가 표현을 못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앞에서 봤을 때는 평면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럼 빗질할 때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뒤에서 빼게 했을 때는, 자, 뒤에서 빼게 했을 때는 그냥 대각 파팅에서 그냥 넘어갔어. 원포인트 파팅에서 뒤로 갔어. 정류선에서 대각 위로 올렸어.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백에서는 모발에 분포량이 많아서 문제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쵸? 모발에 분포량이 많아서. 근데 문제는 프론트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 여기서 하려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여기 팩이 없어. 맞아 안 맞아? 머리카락이 얘네들은 머리카락이 이만치 있는데 모발의 분포량이 없는데 여기는 모발의 분포량이 적어요. 백보다. 그래서 표현을 빗질할 수 있는 표현력이 적어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얘를 라운드로 내가 돌려서 빗질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트위스트로 다 빗질할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빗질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되면 라운드로 돌리는 거잖아요. 어? 라운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일자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야 난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걸로 해 그냥 한쪽으로. 방에서 달라야 안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그죠? 100% 달라요. 그럼 얘네들을 빗질해서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져요? 얘네들 떨어지는 선은 이렇게 빗질했을 때 떨어지는 선. 머리 막 굉장히 막 쓰게 하죠? 그쵸? 이렇게 빗질을 했을 때는요,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밑에가 넓어졌어요, 안 넓어졌어요? 밑에가 많이 넓어져요. 이 언더가 가벼워져요. 자, 5번은 두상에서 이렇게 앞으로 빗질을 했어요. 5번은 앞으로 빗질했는데 밑에는 이렇게 빗질했어요. 그럼 5번은 두피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빗질했으면 30도 각도백, 45도 각도백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빗질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여기 사이드에서,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빗질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90도보다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이다 보니까 층이 많이 지겠어요? 적게 지겠어요? 많이 지겠죠. 그쵸? 많이 지르면 어떻게 돼요? 아니 각도를 이만큼 들겠죠? 많이 들겠죠? 각도가. 그쵸? 두상에서 떨어지는 각도가 많이 지겠죠? 그래서 층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층이 많이 지겠어요? 적게 지겠어요? 많이 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뒤에서 백에서 커트를 할 때 이렇게 빗질해서 이렇게 커트, 이렇게 커트, 이렇게 커트 하는 거예요. 두상은 이렇게 둥근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갈 것이냐, 내가 그냥 있는 자세에서 그냥 갈 것이냐. 그럼 밑에 머리는 층이 많이 지겠어요? 적게 지겠어요? 많이 지겠죠. 지금 그 표현이에요. 얘는 자, 하나, 둘, 셋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 들어가죠? 라운드 들어가는 커튼 층이 어떻게 돼요? 한 요정도 지겠죠. 그쵸? 얘보다는 층이 적어지겠죠. 그 대신에 어떤 층이 이런 층이 발생이 되겠죠. 그 대신에 층이 어떤 층이 발생이 돼요? 여기에서 생기는 층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층이 별로 안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다 두상 공면대로 내가 갔을 경우 탑에 있는 볼륨이 오히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지는 층이 더 많아지고요. 언더에서 생기는 층이 적어져요. 말하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극하게 좀 표현할게요. 극하게 이렇게 위에가 층이 많고 언더가 층이 없어져요. 오히려 거꾸로.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서는 90도 각도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90도 각도보다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언더는 층이 별로 없고 오버에 있는 층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거는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요. 언더가 층이 많아지고 이거는요 오버가 층이 많아져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그냥 다 앞으로 비치라는 거예요. 앞으로만 비치를 내요. 그럼 얘는요 얘네들은 떨어지는 선이 이런 층이 생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코너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건 다 뭐예요? 사각, 라운드. 그래서 층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빗질을 어떻게 발생하고 내가 포지션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요거 하나만 컷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거에 대한 개념의 빗질하는 방법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다행인 건 뭐예요? 다행인 건 뭐예요? 고정 디자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명시를 했다는 거죠. 고정 디자인이라는 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고정 디자인을 뭘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그냥 모든 머리가 그냥 따라오면 돼요. 이 상태에서 모든 머리 따라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똑바로. 그럼 세로로 앞으로 똑바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요. 모든 머리 이렇게 방식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 자랐던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문제는 고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연출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앞에는 백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이 부분에 머리카락이 존재해야 해야? 없죠? 이걸 이제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이거지. 얘를 어떻게, 없는 부분은 어떻게 빗질을 할 것이냐, 이거죠.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은 어떻게 빗질을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렇게 하면은 뒤에는 층이 발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뒤에는 층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면서 선의 흐르는 자체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고정 디자인은 딱 조정을 해놓으면 모든 머리가 따라올 수 있게끔 고정을 해서 그 라인을 딱 맞출 수 있게끔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빗질 중에서도 똑같이 좀 변형을 나중에 이제 좀 변형을 준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예각 빗질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변형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떨어질 때 사각이죠? 그럼 얘는 떨어질 때요 라운드가 나와요. 예각 빗질만 진행했을 때도. 자 얘도 똑같이요. 얘도 똑같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런 라인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사각이에요. 사각. 얘도 사각이에요. 사각이 존재하거든요. 이 사각을 코너 정리 이렇게 3개만 넣어보세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라운드가 나와요. 라운드. 요 코너는 이만큼 없어지겠죠. 요 코너가 없어지면 라운드가 나오겠죠. 그쵸? 얘네도 똑같아요. 하나, 자 이렇게 3개만 넣어보세요. 3개만 넣으면요 얘네들이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라운드가 나와요. 똑같은 방식인데 똑같은 빗질에 3개만 빗질을 3번씩만 더 넣어줘도 라운드가 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예각 빗질인데도 똑같은 둔각 빗질인데도 똑같은 직각 빗질인데도 얘네들은 뭐라고요? 예각 빗질. 얘네들은요 직각 빗질. 얘네들은요 둔각 빗질이라고 해요. 둔각 빗질. 그래서 이 3개를 다 해도 둔각 빗질 돼야 안 돼요. 자 100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그쵸? 온각 0도, 1도에서 89도, 90도, 96도에서 179도, 180도. 자, 얘네들은 예각, 직각, 둔각.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라고요? 얘네들은 평각. 그래서 얘네들 다 뭐라고요? 리버즈. 리버즈라고 얘기했고요. 앞에 둔각. 예각. 그래서 얘네들은요. 포워드라고 얘기했어요. 포워드 빗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런 방향대로
이런 방향대로 우리가 이제 커트가 진행이 되는 그 개념 자체를 생각하면서 진행하신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선을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서 항상 내가 이렇게 구조비평을 딱 그랬으면 도대체 층이 어떻게 생길 것이냐, 1차 라인과 2차 라인이 어떤 층이 발생이 될 것인지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요거 나오기 전에 요거 전에 한번 설명해야 됐는데 그거 잊어버렸다. 그거 한번 설명하고 갑시다. 자, 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선의 특징에서 이거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잊어버렸어. 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죠. 뭐였어요? 수평, 얇은, 완만한, 깊은, 있다고 했죠? 얇은, 완만한, 깊은 존재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그러면 사이드, 아니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정중선에서 생긴 거, 아니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여기에 얇은, 완만한, 깊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1차 가이드라인에 얇은, 완만한, 깊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2차 가이드라인에 얇은, 완만한, 깊은 라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중선이 이렇게 있어요. 깊은 나온 다음에 깊은 컨케이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그러면 요 부분만큼 뭐예요? 러프존이에요. 얇은, 완만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컨벡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깊은 컨벡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뭐예요? 얘 7가지 해서 도합 이거를 개개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49가지 디자인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49가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사이드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생겨요. 사이드에서도 1차, 2차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7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7개 여기 1차, 2차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49개. 프론트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거에 층이 이렇게 질 수 있어요. 그쵸? 층이 이렇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차, 여기 2차 그래서 얘 7가지, 얘 7가지 그래서 49개. 그래서 도합 147개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만약에 따진다면 그러면 147개의 헤어커트 디자인을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숫자적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147개지만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수천 가지가 나와요. 수천 가지가. 아까 그 이동 디자인과 고정 디자인은 또 논하면, 그리고 평행과 비평행을 논하면, 그러니까 좌우 평행과 비평행을 논했을 때 또 나올 수 있고요. 상하 평행과 비평행을 나눴을 때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버티칼, 호rizontal, 다이아고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동 디자인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부채형이냐 원포인트에 따라서 또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채형 다중 포인트냐 원포인트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머리 다시 헤어컷에서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들은 수천 가지가 나오는데 고객님이 들어와서 그 중에 하나를 컨택을 해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천 가지 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용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커트 몇 가지 써먹어요. 긴 롱머리, V라인, U라인, 단발, 아지마 숏단발, 숏커트, 6커트 5가지고 먹고 살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기본적으로 U라인이잖아. 1차 라인에.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이 5개 가지고 먹고 살아요. 남자 커트, 댄디 컷, 리젠트 컷, 투블럭, 모이칸, 스포츠 커트, 이 5가지고 먹고 살아요 우리. 그 중에서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번영이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용실에서 먹고 사는데 이 10가지만 커트 기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 건 누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잘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는 왜? 이런 원리대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층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층에 대한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고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고객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돼요? 크림을 거는 거죠. 그래서 저쪽 미용실 마음에 안 들고 이쪽 미용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결론을 봤을 때 고객님들은요, 좌우에 대한 개념보다는 서양 사람들은 좌우에 대한 개념의 층을 되게 중요시 따지는데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상하에 대한 층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이 따라주고요. 제가 지금 오늘 어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어제 강의한 내용 여러분 동영상 꼭 보세요. 아셨죠? 동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살롱에서 동행미용실에서 머리 한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생각하는 단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동영상 지금 어제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꼭 시청하세요. 제가 그 주소 꼭 올려도 되니까 그거 꼭 시청하세요. 아시죠? 왜냐면 단발에 대한 개념이 상하에 대한 층의 개념이에요. 굉장히 그거를 인지를 하시면 동네에서 이거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실수를 했구나 아마 이거 얘기 나올 거예요. 연령대별로 생각하는 단발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은 옷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요 언더가 무겁고 오버가 가벼워야 돼요. 언더가 무겁고 오버가 가벼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삼각김밥이 돼요. 그쵸? 위에 머리는 죽어야 돼요. 언더가 무거우니까 위에 머리가 죽어요. 그리고 밑에가 볼륨이 살아요. 왜? 젊은 사람들은 V라인 많잖아요. 그냥 성형 안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30대 이상이 넘어가면 40대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턱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위에 머리가 탑에 있는 볼륨이 죽기 시작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언더가 가볍고 오버가 무거워야 돼요. 그러면 언더가 가볍게 커트를 진행하고 오버는 무조건 무겁게 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층을 많이 져야지 오버가 무거워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야지 그런 커트를 진행했을 때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도 똑같이요. 긴 머리도 젊은 사람들은요 층을 많이 내면 안 돼요. 긴 머리도.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요 층을 많이 내서 볼륨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죠? 젊은 사람들은 층을 많이 안 내죠? 왜? 그러니까 언더가 무거워요, 뭐가 가벼워요? 언더가 무겁잖아요. 오버가 가볍잖아요. 왜요? 층이 안 나니까 오버가 축축 처지니까 볼륨이 죽을 거 아니야. 길이로 층이 없으니까 볼륨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근데 언더는 층을 많이 안 내니까 무거운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언더처럼 그렇게 가볍게 층 내보세요. 위에 머리 너무 길어서 축축 처져서 볼륨이 죽으면 초라해 안 초라해요? 초라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층을 많이 내야 안 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쵸? 많이 내서 볼륨을 살려요. 근데 희한하게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층 내보세요. 굉장히 올드해 보여요. 오히려 거꾸로. 젊은 사람들 오히려 층 많이 내보세요. 굉장히 올드해 보입니다. 나이 들어 보여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연령별로 우리가 층 내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너무 가벼워, 너무 숱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층을 내요? 그래서 앞에 프론트 부분의 사이드 부분을 여기를 층을 많이 내서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층을 많이 내서. 아니면 약간의 컨케이브를 좀 응용을 하는 거죠. 아니면 원포인트 커트를 하든지. 그러면 좀 나이가 좀 올드해 보이는 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뒤에 백은 최대한 층을 적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우리는 다 공부를 하시면 좋을 텐데 기회가 되면 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제 15주 동안 할 수 있는 커트는 사실 별게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팩트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팩트 있는 것만. 아셨나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3가지 커트 3가지 진행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선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147개의 선을요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은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잡지책을 보시면 돼요.
잡지책 보면 층 내는 거 눈에 보일 거예요. 그거 안 보여요? 보일 때까지 여러분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잡지책 있죠? 잡지책 긴 거리나 쇼커트나 이거 잘라보세요. 그래서 매크로 부분과 거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매크로 부분과 거친 부분을 한번 찾아봐요. 층 보여요. 층 안 보일 것 같죠?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요 그거 보여요. 뭐 간단하게 휴대폰 하나 볼까요? 레이어 커트. 이미지. 자, 이런 머리 보세요. 앞에 층 되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뒤에 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만 층 냈어요. 근데 연결이 안 돼요. 연결 됐어, 안 됐어요? 앞에 연결이, 밑에하고 앞에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쵸? 자, 이 머리 보세요. 이 머리 보시면, 자, 보세요. 이 머리 보시면, 아이고. 뒤에 머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층 많아요, 안 많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층 많아요, 안 많아요? 콘케이브죠? 콘케이브예요. 앞으로 가면 길어져서 안 길어졌어요? 위에 머리 길어지면서 매끄러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럼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1차 가이드라인 지금 단발이죠? 2차 가이드라인 콘케이브죠? 이제 보이네. 이제 보이네. 그죠? 이게 선 보는 눈이에요. 보이잖아요. 지금 콘케이브와 층이 러프존이 되게 심해지잖아요. 백은. 근데 사이드로 가는 것으로 러프존이 적어요. 공간이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좁아졌죠? 그러면 위에 층은 콘케이브로 된 층 커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러프존과 러프존과 그린존의 경계선에 생기는 걸 보고 우리는 커트의 층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콘케이브죠? 콘케이브 우리 이 커트는 어디로 커트하면 돼요? 리버즈 이동 디자인으로. 근데 라운드죠? 라운드예요. 고정 디자인이 사각이 아니죠? 라운드예요. 그럼 우리는 뭐로 하면 돼요? 뒤로 리버즈로 이동 디자인에서 콘케이브 만들었다 라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사진만 보고. 재밌죠? 사진 보고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선에 대한 러프존과 그린존의 경계선, 선을 보고. 그래서 그게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에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는 눈. 그것만 키우시면은요, 내가 커트를 어떻게 커트를 했는지 내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거의 어떻게 잘랐는지 제가 유추를 다 해낼 수 있어요. 아셨나요? 이런 것도 똑같이. 이런 라인도 있고요. 이런 라인도 있고요. 이런 라인도 있어요. 얘네들은 뭐예요? 슬라이싱. 얘네들은 뭐예요? 예각빛질. 예각빛질. 이렇게 한 거예요. 얘네들은요? 슬라이싱. 얘네들은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각빛질인데 이동한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고정이에요. 몸만 이동한 거예요. 달라요. 떨어지는 선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1차선은 변화가 없는데 2차 가이드라인만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아셨어요? 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림을 수없이 반복해서 제가 이제 올릴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그거 보고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 거 보고. 그래서 한 번의 원리만 제대로 알고 가시면 사실 커트는 원리만 하시면 지금처럼 제가 이제 이런 것만 숙달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교육을 하고 지금 이게 다 지금 제 스스로가 개발한 프로젝트들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신생이 된 프로젝트들이에요. 다
세계 최초로 신생이 된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픈을 못 시킨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이 있었지만 오픈을 못 했을 거예요. 오픈한 사람이 임자지. 그죠? 오픈한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항상 뭐든지. 오픈한 사람과 오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 그거 잘 알고 있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오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요.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요거 3개 할 거예요. 아셨죠? 네, 준비합시다.